TGX 8곱하기4 510마력 심차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넷부터 일로 와봐. 제끼고 당기고 뭐 이건 알 거고, 이쪽 보면 뭐 이런 표시에는 고압 세차하지 말라는 거고, 이쪽 뒤에는 휴지박스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냉각수 보충하는데, 엔진 오일 보충하는데, 엔진 오일은 잔량 표시 없음, 뭐 오일 경고 뜨면 그때 보충해주면 되고, 네가 보고 싶을 때는 차 정지하고 엔진 정지 30분 후 평지에서 그때 이제 잔량 표시해야지 정확하게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안에서 조절했을 때 외부 공기 하면 얘가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또 오토가 있어. A 모드 오토로 하면 얘가 이제 외부 공기질에 따라서 열렸다 닫았다를 알아서 해. 가끔 청소를 해줄 때는 여기를 열고 이렇게 당겨서 연 다음에 이 필터를 빼서 이렇게 에어건으로 하지 말고 터져서 청소해주는 방식으로만 하시면 돼. 그리고 중요한 부위는 뭐 정비가 할 게 없으니까 캡 딜팅 할 때는 이 버튼을 쓰는데, 보조석 아래쪽에 보면 이쪽 이 순서대로 캡 딜팅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우선은 할 일이 있다면 요걸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 공구함 스위치는 당겨서 열고, 이 차는 우퍼가 없는 모델입니다. 똑같이 GM 캡이지만 10x4에만 우퍼가 있고요. 여기 공구함은 여기 삼각대라든가 공구함 관련된 건 뒤쪽에 있고요. DPF고 기름통, 얘는 첫 키로 오픈해서 좌측으로 돌려서 열고, 닫을 때는 우측으로 키를 잠그는 방식. 자주 잊어먹으니까 항상 체크해 주시고, 이쪽 공구함 2개 들어갔나? 조향 가변축이고요. 싱글로 되어 있고, 타연은 385에 65R 22.5인치로 되어 있고요. 에이텍 TU 1200X 하부 장착, 서브 하부 장착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인 배터리 부분. 뭐 볼보 타봤으니까 똑같아. 차단하는 거는 뭐 네가 하루 이상, 지금 전기 장치가 너무 많이 달아놨으니까 내가 볼 때 하루 이상 운전 안 하면 그냥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단하는 방법은, 사장님 배터리 차단해도 되죠? 네, 바꿨어요. 이렇게 키가 뽑히면 차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그냥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주의할 게 요수수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그 추운 날에는 시동을 끄잖아. 그러면 얘가 한 5분 정도에서 다시 빨아들여. 그러니까 그 시간을 두고 차단을 해줘야 돼. 꼭 그건 지켜줘야 되고, 요수수는 65L인데 가득 채우지 마. 그리고 레벨이 낮을 때도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앵꼬도 시키면 안 되고 가득 채워도 안 된다. 중간에 그냥 수시로 넣어주는 게 가장 좋고, 그 이유는 얘 영하 10도면 어니까 요수수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 해버리면 팽창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망가지겠지. 아, 그리고 수분 필터 여기 있어. 수분 필터는 아래 보면 여기 이게 톱니바퀴가 있어. 이 톱니바퀴를 왼쪽으로 돌리면 풀려. 그러니까 겨울철 한번 추워지기 전에 한번 물 빼주고, 똑같아. 펌핑하는 게 얘야. 풀어주는 거야. 뺐다가 압력, 딱딱해질 때가 압력 주고 잠그면 끝. 어차피 이건 다 교환 주기는 저기 안에 있는 뭐 드라이 필터라 다 어차피 그 케어프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아서 교환을 해주는 거고, 여기 공구함에
인버터 잘 달았네. 인산차. 오늘 주행 충전기까지 해가지고 싹 다 장착을 했고, 차 내부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차주분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꾸미셨고요. 우선 실내 교육, 버튼 교육부터 할게요. 우선은 불이 켜져 있는 애들 2개. 얘는 말 그대로 언덕 밀림.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전진이든 후진이든 2초 동안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누르면 꺼지고, 그럼 작동을 안 한다는 거고, 얘는 키를 껐다 켜도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애고, 가변축 내리고 올리고 버튼,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중간에 있는 애는 뭐냐면 가변축에 들어가는, 아니 가변축이래, 구동축에 들어가는 에어서스를 잡아주는 거야. 에어를 빠지지도 들어가지도 않게 고정. 그러니까 우리 특장차 같은 차 중에 집게차 같은 애들, 크레인 같은 애들은 트리거 발 세워가지고 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에어가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니까 에어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요철이 많은 지역 있잖아. 막 동동동동동 이런 도로 가면 계속 얘가 밸런스 잡으려고 에어가 빠지니까 빠졌다 들었다 할 때도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이럴 때는 버튼을 눌러서 꺼주는 버튼이야. 그냥 온로드에선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됐고 이거는 뭐 오디오 부분이니까 세팅은 블루투스 다 연결해놨으니까 이미 간단합니다.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도 해놨던 부분이라서. 얘가 이제 TGS 이상급부터 대형 라인업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제 조절하는 건데, 아래쪽 회전,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아래쪽과 위쪽 2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누르면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전화기. 메인 화면으로 갈 때는 이 백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으로 바꾸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비라든가 설정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이 8x4 모델인데 이 차는 캡만 TGX야. 말 그대로 TGX GM 캡인데 제일 큰 캡이 들어왔지만 10x4에 들어가는 기능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보조석 뒤에 있는 우퍼, 의자 접히는 거, 그리고 저기 테이블에 있는 식탁,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이 빠져 있는 모델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 화면, 이것도 12.5인치 큰 화면이 아니고, 근데 계기판은 똑같이 LCD 계기판으로 나오고요.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거는 뭐 좀 써봐야지 익숙해질 거예요. 터치가 안 되니까, 화면이 터치가 안 되고, 요걸로 이런 식으로 마우스처럼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마우스로 옮기고 위, 아래, 좌우 다시 푸시 버튼 식으로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무시동 히터 방법은 이걸 누르면 돼요. 누르고 온도를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끄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일 새벽 4시, 뭐 화요일날 새벽 5시 내가 나오기 전에 30분부터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켜줘 하면 예약 버튼이야 이게. 눌러주면 예약이 되는 거고, 공조기 닫고 열리고 얘를 누르면 오토, 말 그대로 외부 공기질에 따라서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얘가 근데 얘가 간혹가다 이제 오작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딱딱딱딱딱 경우가 있어. 이걸 썼을 때 그러면 얘를 빼고 수동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을 보면 불이 다 꺼져 있어. 말 그대로 지금 불이 꺼져 있다는 거는 얘 뭐 어차피 후방 카메라 눌러야지만 보이는 거지만, 나머지 얘네들은 누르면 작동을 안 하는 애들, 누르면 작동을 안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어야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애들이지. 얘는 전방 추돌, 차선 이탈. F1에 전방 추돌이 없었잖아. 이 차주분은 기존에 볼보 FL
280마력을 타셨던 고객이고요. 어쨌든 수입차를 타셨기 때문에 뭐 기아 방식이나 뭐 운행 방식은 거의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할 겁니다. 전방 추돌 장치는 15kg가 이상이 되면 무조건 먹어. 근데 이제 왜 끄게 있냐, 왜 끄는 버튼이 있냐면, 얘는 레이더가 범버 아래쪽에 있잖아. 범버 아래쪽에 있는데 얘는 그 일반 물체를 감지하는 게 이제 약간 이제는 철 성분에 의해서 감지를 해, 레이더가. 그러면 만약에 운행 중에 이 레이더 쪽에 뭐 철 성분이 뭐가 붙었어. 그럼 오작동이 일으키겠지, 계속. 그러면 그때도 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할 때, 시내 주행을 하는데 계속 차가 껴들잖아. 계속 우리 앞으로 껴드니까 그때마다 가까이 붙으면 얘가 1차적으로 경고 물린단 말이야. 디디딕 하면 시끄럽잖아. 뭐 이럴 때 내가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고 차가 많이 맥히는 구간에서는 그냥 꺼주라는 거지. 그리고 꺼주고 나서 시동을 껐다 다시 켜면 얘는 다시 활성화를 해. 그러니까 얘는 불이 꺼져 있으면 활성화. 차선 이탈 방지는 60km 이상에 먹는 버튼이고, 얘는 언제 끄냐 하면 그 차선이 좀 약간 희미하게 도색되어 있는데, 시골길 아니면 좁은 길, 그럼 계속 차선을 밟고 가잖아. 그럼 얘는 인식을 하고 계속 띠디딕 거린단 말이지. 그럴 때 꺼주라고 있는 버튼들이. 후방 카메라가 지금은 1, 2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누르면 차 뒤쪽에 후방, 얘는 저기 보이는 사각지대 카메라고, 모사리 카메라고, 카메라는 이쪽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뒤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얘는 불이 꺼지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누르는데, 우측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켜집니다. 자동으로. 우측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켜지고요. 평소 때 운행 시에는 저 화면이 거슬린 다음에 그냥 끄시면 되고요. 꺼집니다. 꺼지고요. 내가 항상 보고 싶을 때는 이 카메라 2번 버튼을 누르시면 상시 볼 수 있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6채널을 다 하셨어요. 달 데가 없어가지고 저쪽 카메라가 남아들어서 여기까지 달았네요. 이 거울은 조절이 안 돼요. 수동으로, 손으로 조절해 하셔야 되고, 이쪽 3개, 우측 3개, 그리고 보조석에 2개. 10x4는 여기 상부에도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그게 또 10x4하고 요거하고 좀 다른 점, 미러가 하나가 이쪽에 빠져 있는 거 보시면, 조절 방법은 여기 승용차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이걸로 조이스틱으로 좌우 상하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아래 버튼을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노찌입니다. 노찌. 뭐 볼보에도 노찌가 그치, 쓸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험로에 빠졌다 그러면 1단 노찌, 얘는 조향을 해도 돼요. 1단 노찌는 1단 노찌를 넣는데도 안 빠져. 2단 노찌 들어갑니다. 2단 노찌를 넣을 때는 조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딱 이렇게 앞에 보면 바퀴가 꺾여 있어요. 그러면 조향을 하시면 안 돼요. 끄는 방법은 그냥 1단만 눌러도 다 꺼져요. 옛날에는 순서대로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다시 끌 때도 2번 누르고 1번 누르고 했는데, 지금은 1번, 2번 누르고 1번만 눌러도 전체적으로 꺼져요. 예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15km인가 30km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대. 그러니까 스스로 직접 꺼야 돼. 되고, 그 옆에 있는 이 산 모양의 이 좌우에 화살표 있는 이 버튼은 말 그대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크러치가 수동같이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힘, 액셀트를 줄 때 우리 차에 이제 뭐 화물차들 다 힘이 쭉 밟아도 천천히 이렇게 RPM으로 하잖아. 얘는 그걸 좀 극대화시킨 거지.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밟으면 다시 뒤쪽으로 탄력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앞쪽으로 밟고 탈출할 때 쓰라는 그 버튼인 거고,
얘는 오프로드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ASR 오프로드라고 뜹니다. 그냥 오프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많이 쓰실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축차로 따졌을 때 험로 모드. 그러니까 가변축을 옛날에는 수동으로 썼을 때 그냥 들어버렸잖아요. 유턴하거나 뭐 고바이 언덕 올라갈 때는. 근데 요거를 보기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걸 눌러주면 하중이 구동축 쪽으로 눌러지면서 가변축이 살짝 떠져. 가볍죠. 압이 빠지는 게 아니야. 구동축을 눌러주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지면에 구동축이 더 힘을 눌러주니까 굴러가는 마찰력을 더 키워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변축이 이렇게 들어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많이 쓸 버튼이지. 어떻게 보면 유턴할 때나 뭐 이거 홈로 탈출이니까 거의 이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 이 버튼은 항상 생각을 해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 상태에서 시동 걸고 드라이브를 넣고 악셀레터 신호만 줘도 그냥 풀려. 그리고 운행이 끝나고 중립에 넣고 시동을 꺼도 자동으로 체결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체결할 때만 이렇게 당겨서 잠가주고, 그냥 내가 운행을 할 때는 그냥 드라이브를 살짝 밟아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 옆에 있는 버튼은 차량 조명과 램프 높이 조절,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 높이, 라이트를 높이거나 내리거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당연히 라이트를 내려야 되고 내리막을 갈 때는 올려줘야 되니까 뭐 귀찮아서 잘 안 쓰겠지만 하여튼 이런 버튼이 있다는 거고, 계기판 조명, 밝기 조명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우리가 후진을 넣으면 설정을 하는 게 있는데, 후진을 넣으면 화면이 어두워져. 그게 설정으로도 풀 수가 있어. 그거 알려줄게. 했어? 지금 이게 스티어링 기능 이상은 저희가 지금 출고를 한성에서 원마디를 올리고 출고날 마무리 작업하고 나올 때 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바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오산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새벽 5시부터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면 요 계기판, 다음에 이제 총 주행거리 모드가 있는데 다 리셋을 해놨네.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OK 버튼은 요거고요. 이게 눌러주면 쭉 누르면 OK 버튼입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 들어가는 됐고요. 그리고 빼먹은 게, 여기는 올리 차지 충전용 USB 단자 2개 있고요. 오디오에 USB를 꽂아서 음악을 들으시려면 이쪽에 있고, 어스 있고요. 24V, 12V 시각적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계기판 이쪽에 있고, 오토에 누시는 게 편하겠죠. 뭐 오토에 누시면 알아서 얘가 감지를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레인 센서, 그리고 라이트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카메라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좀 바깥에서는 청결하게, 좀 이물질이 안 묻게끔 최대한 요 앞쪽은 깨끗하게 좀 항상 유지해 주시고요. 라이트 오토가 있는데 없는 차종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 라이트, 한 번 더 빼면 안개등, 한 번 더 빼면 뒤안개등,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기아 조작 방식. 이게 약간 볼보랑 비슷한데 볼보는 여기 끝에 있죠. 드라이브 넣으면 똑같이 띡똑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진은 반대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그 중립은 여기. 중립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걸 많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호대기 30초 정도 한다 치면 항상 중립으로 기아를 빼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승용차처럼 완전 오토의 기아 형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동이기 때문에 내부는 계속 이 판이 돌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해서 클러치 판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모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대한 습관을 신호대기를 좀 30분 이상, 아니 30초 이상 할 것 같다 하면 중립을 넣어주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이쪽은 이제 컨트롤 버튼입니다. 오른쪽 버튼은 오디오랑 미디어 눌러보면요, 이렇게 미디어 한번 누르면 전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차량 설정 등등 나오죠. 누르면 메시지, 지금 보조 차트. 메시지라는 건 차량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띄워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는 뭐 경고등이나 스톱불이나 뭐 여러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메시지고, 차량 검사, 오일 주기, 오일량 공급, 압력은 에어, 지금 1축과 2축에 11.4밭이 있다라는 거고요. 서비스 주기, 이거는 이제 사주라는 거는 이제 바로 이게 신차니까 사주 점검, 말 그대로 조기 점검을 받으면 다음 오일 주기를 또 세팅을 해줍니다, 사업소에서. 그럼 얘가 알려줘요, 4주 전에. 그러니까 4주 전에 미리 오일 주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 오일 주기가 떴을 때 그 안에 최대한 정비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비 기간을 지났는데 뭐 큰 고장이 났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싸움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S 기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주기를 제가 지켜주셔서 사업소에 입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차는 어쨌든 케어프리 4가 가입되어 있고 4년 동안은 무상으로 다 유지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오일이나 점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8만 킬로에, 그러니까 선도를 했을 때 그때쯤 들어오셔가지고 정비를 미리 받아주세요. 뭐 라이트 테스트, 조명학습 실행 뭐 여러가지 있고요. 냉각수 온도, 배터리 뭐 잔량, 브레이크 패드 잔량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량 체크가 이렇게 됩니다. 다 요즘에 차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굳이 본넷 열고 눈으로 직접 보실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다 확인이 되고요. 엔진 오일은 얘가 이제 양이 부족하다 하면 경고가 떠요. 근데 만트럭이 좀 예민합니다.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완전 그러니까 에코 상태 전에, 그러니까 좀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경고를 미리 띄워줘요. 사전에 알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었을 때 경고 뜨면 말 그대로 뭐 바로 입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더 그걸 예민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경고가 뜬다 그럼 완전 바닥이 아니라 일반 기준보다는 좀 더 빨리 알림을 띄우게끔 해놨기 때문에 당하지 마시고 운행 끝나시고 뭐 오일이나 냉각수나 그렇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주행 데이터. 여기서 좀 보실 게 뭐냐면 뭐 소비량 이런 것도 다 궁금하시겠지만 경로, 이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 경로라는 게 눌러보면 1, 2, 3으로 나와요. 그럼 말 그대로 내가 지금부터 어디까지 1구간 했을 때 몇 킬로에 기름을 얼마 썼다 뭐 이런 걸 보시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뭐 운임료는 얼만데 이게 타당한가 이런 걸 계산할 때 이제 1경로 이렇게 해서 리셋할 때는 쭉쭉 아래로 내신다든지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경로 2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리셋을 해놓고 이제 재시는 거죠. 경로 3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 3까지 내가 오늘 1구간, 2구간, 3구간에 총 거리 얼마나 기름 썼는지 그거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자주 활용하시면 운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 뭐 소비량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설정. 중요한 것만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게 이게 여기 보시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브레이크 관련이에요. 요 지금 보면 브레이크 매틱 5차라고 뜨는데 이거는 지금 고객님이 9로 설정했는데 이거는 내가 설정값에 9km까지는 허용 범위예요. 허용 범위. 그러니까 내가 70으로 리미트를 걸어놨는데 79까지는 프리 기능으로 이제 간다. 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차는 90, 그러니까 다른 차,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에서 90으로 속도 제한을 해놨지만 내리막을 타면 100도 넘고 하잖아. 우리 차는 안 돼. 90으로 제한돼 있어. 내리막도 90이야. 옛날로 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차 왜 이래, 왜 알아서 막 뭐 왜 프리 기능이 없어? 있어요. 프리 기능 있고요. 다 있는데 90 이상을 속도 제한을 해놨습니다. 법규를 따른 거죠, 결국에는. 그냥 이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 버튼이 요거예요. 요거 선행 표시는 말 그대로 이제 내 앞차를 속도가 나오고 그 거리, 앞차와의 거리까지 나오거든요. 이 운행을 하시다 보면 이거는 이제 냅두시고, 이 브레이크 매틱이라는 걸 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폭설과 폭우가 내리는 날. 왜냐하면 이게 버튼이 뭐냐면 저희가 풋브레이크를 밟으면 보조 브레이크가 그냥 간섭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풋브레이크를 밟으면 보조 브레이크가 같이 들어가는데 보조 브레이크가 먼저 들어가요. 그럼 보조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엔진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ABS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뭐야? 눈길과 빗길일 때는 뒤쪽 축이 밀린다는 거지. ABS가 없으니까. 엔진 브레이크 때리니까. 평소시에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만 연비가 향상이 되고 브레이크 마모도 덜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ABS가 직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풋브레이크를 밟으면 ABS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다잉. 기억해놔. 이거 꼭 꺼줘. 눈 많이 오거나 비 많이 올 때는. 그래 비 많이 오고 눈 안 오면 운행하지 마십시오. 현명하십니다. 보자.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운전시간이랑 뭐 이런 거는 패스 하시고요. 정비, 이게 DPF예요. 우리가 DPF라고 별도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 정비가 DPF야. 우리 항상 신경 쓰는 요소들. AGN이라고 하는데 AGN 재생을 누르면 저희 차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상태 표시창과 정시 상태, 리제너레이션? 옛날에 이렇게 명칭이 아니었는데 상태 표시창을 누르면 지금 쌓여있는 양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벌써 46%. 고속주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고속주행을 하면 당연히 좀 떨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옛날부터 쓰는 방식 중에 DPF를 운행 중에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DPF를 운행 중에 태우는 방법은 1500 이상 정도, 1300, 1500 라인의 RPM, 고RPM으로 그냥 기아를 수동으로 해놓고 한 30분간 그렇게 쭉 가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지? 한 70km나 60km에 세팅해놓고 1500rpm에 쭉 밟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30분 동안. 그러면 그때도 재생이 되는 거야. 얘가 태우는 거야. 우선 이게 운행 중에 그냥 내가 운행 중에 자동으로 재생이 되지만 또 차주가 직접적으로 운행하면서 태우는 방법이 1번이고요. 이걸 했는데도 안 태워져. 그러면 시동 걸린 상태에서 중립에 넣고요. 이게 냉각수가 70도인가 60도의 온도가 되어야 돼요. 기본 조건이. 그러니까 운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 엔진과 냉각수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중립을 넣으시고 정지 상태 리제네이션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은 온도가 낮아서 지금 시동 꺼진 상태니까 이렇게 뜹니다. 적재 너무 낮아. 그럼 재생이 안 되고요. 태울 게 있으면 여기 시작 버튼으로 해가지고 누르시면 얘가 RPM이 쫙 올라가면서 한 1시간 정도를 태워줍니다. 당연히 그때는 요소수도 먹고 기름도 먹게 되죠. 그리고 얘가 다 태워지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일이 급해 가야 돼, 그러면 이쪽 핸들 뒤에 있습니다. 이 버튼, 방구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생하던 게 꺼집니다. 근데 여태 동안 태웠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 끝나시고 한가하실 때 아니면 점심 식사 드시러 가실 때 그렇게 태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도 안 태워주시면 결국에는 나중에 사업소에 들어서 컴퓨터 리셋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AGN, DPF 요소수 들어가는 차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예민해요. 근데 요즘 차 TG3가 그나마 다행인 게 요수수 주접을 안 떠요. 요수수 옛날 차들 알잖아. 5부터 해가지고
얘네들 요소수 추적 엄청 떠요. 센서 나가, 펌프 나가, 노즐 막혀.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지금은 진짜 없어. 이 차 팔면서 요소수 망가졌어요, 요소수 경고등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안 받아. 만약에 요소수가 경고등이 떴어, 그러면 사업소 무조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시킨 것처럼 얘를 재생을 하세요. 정지를 시킨 다음에 얘를 한 10분에서 15분만 태워주세요. 그러면 활성화가 되면서 껴있던 노즐이나 펌프가 움직여요.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해결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요수수 경고등이 뜨면 무조건 사업소 들어가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이걸 태우세요. 강제로 10분에서 15분, 20분까지 태워보시고 끄세요. 그리고 나서 메인 배터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면, 제가 지금 여태던 거에 한 80% 이상은 이런 걸 해결했어. 볼보 때부터. 그러니까 굳이 사업소 갈 필요 없어. 일시적인 막힘이나 아니면 펌프량이 작아졌거나 하여튼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요수수 체크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불 떴다고 망가진 건 아니야. 그리고 출력자 30분 30시간 12시간 남아서 사람들이 초조해진단 말이야. 당하지 말고 우선 이거부터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들어가시라는 거야. 알았지? 진짜 이걸로 해결을 많이 했어. 중앙잠금. 우리 차는 이렇게 운전석만 잠그냐 모든 도어가 잠기냐 리모컨을 했을 때. 왜냐하면 유럽은 여기 숨어있다가 문 열리면 타가지고 칼들이 되고 총들이 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첫 원래 세팅은 운전석만 열리는 세팅이었어 우리 차도.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고요. 운전자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악천후 때 지금 날씨가 갈수록 이상해지니까 기후가 그럴 때 왜 풋브레이크가 밟는데 왜 배기가 들어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끄시면 돼요. 그거 싫으시면. 근데 연비를 위해서는 켜고 다니시는 게 좋죠. 이게 왼쪽이 이제 크루즈 버튼입니다. 크루즈 버튼이고 이따 알려드릴 거고, 이쪽에 보면 사이드 미러 열선이 있고요. 좌우 완타치로 오르고 내려갔다 하고요. 있고요. 그리고 맞다, 이 TGX지만 얘는 전동 커튼이 없어요. 전동 커튼이 없이 저 옆에 있는 커튼을 앞으로 당겨서 양쪽을 잠겨야 됩니다. 그게 TGX의 단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 차들은 다 자체 하이패스가 있어요. 맛밖에 없냐? 운행 기록기에 하이패스가 있고, 등록을 하시고 등록증 가시고 그냥 고속도로 하이패스 가시면 쉽게 등록이 됩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에 GSP 인산철을 달았고, 여기 노박제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냐면 이게 냉동차기 때문에 온동기 급계랑 스위치 이런 거를 다 위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했고, 무시당 히터 배가스 토크 달았고요. 나머지는 또 똑같아요. 또 TGX랑 수납 공간은 이렇게 넓게 크게 두 개가 있고, 여기 뒤에 냉장고 있고요. 당연히 냉장고 있고, 냉장고는 아시다시피 캡 뜰 때는 이걸 꺼야 됩니다. 딱. 그리고 얘는 저전압 센서가 있어가지고 놨더라도 시간 지나면 전압이 낮아지면 얘가 꺼져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그렇고, 항상 켜놨다고 해서 배터리 많이 잡아먹으면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다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게, 수납 공간 다 되어 있고요. TGS랑 똑같고. 잘 해놨다. 전자레인지까지. 수납 공간도 좋은데. 하여튼 이 고객님이 돈을 많이 썼어요, 차에다가. 이 차에 원래 없었던 우퍼까지 이쪽에 장착을 하셨고, 뒤에 우퍼가 안 보이나? 이게 소리가 엄청 죽인다고 하는데, 소리는 이따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즈박스 여는 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똑같아요. 저희 차는 지금 TGL, TGM, TGS, TGX 모든 기반이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버튼이 있냐 없냐 차이고 뭐가 빠졌냐 없냐 이런 거고, 슈즈 박스는 제가 저기 TGM 영상 찍었을 때도 올려드렸는데 우선 요걸 뺍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나비 너트 2개가 있어요. 요거를 반으로 돌려서 이 뚜껑이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겨서 빼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살짝 빼면서 그걸 살살 흔들면 빠집니다. 저희 영상에도 기존에 영상에 올렸듯이 슈즈는 저희는 이제 교환 방식이 아니라 연구 방식으로 그 빨간색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튀어나오면 그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슈즈가 뭐가 나갔지? 막 책자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많은 슈즈 중에 빨간 게 튀어나온 게 단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이 차는 좀 귀한 매물이고 잘 안 나오는 모델이라서 이번에 이제 원래 TM캡으로 나왔던 차인데 처음으로 이제 GM캡 10x4로 크게 나온 캡이라서 되게 귀한 차입니다. 2달 동안 기다리셨다가 받은 차라서 더더욱 소중한 차고, 근데 이거는 차 결함일지 특장에서 문제일지는 그래서 밝히러 온 거예요. 근데 냉동기 달러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멀쩡했고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 경고등이 들어온 거라서 용접을 하다가 뭐가 불똥이 튀었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안 물리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용접이 들어가면 또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원인을 밝히러 저도 왔고 차주분도 일 못하고 지금 바로 오신 거예요. 새 차 끌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차는 이렇게 뭐 바닥 매트까지 다 하셨고요. 뭐 이렇게 뭐 등도 하셨네요. 꽤 많은 돈을 들였다 하는데 차를 참 아끼시는 고객이라서 제가 이따가 수리하고 크루즈 컨트롤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그 경고등 떴던 거는 확인했고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유는 여기 휴즈를 그 특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곳에 뭐 떨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빠진 거를 다른 곳에다가 공란에다 꽂아 놓은 그냥 간단한 저희 휴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다시피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집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빨간 부분이 가전류가 흐르면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디 거지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해서 슈즈 박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리 완료됐고 이렇게 체크볼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스톱볼은 말 그대로 슈즈를 잘못 끼워서 발생된 해프닝이고, 어쨌든 뭐 냉동기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뭐 직원이 실수로 떨어진 걸 그냥 아무 구멍에다 꽂은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은. 그냥 뭔가 잘못됐으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도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 왼쪽이라고 했고요. 우선은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내 차고 이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의 간격,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세팅한 속도, 좌측은 최하 속도, 그리고 우측은 아까 허용 범위 9로 했던 9km까지 속도,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되고, 운행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제 앞차가 떠요. 여기에 앞차 모양이 뜨면서 앞차와 거리 몇 미터라고 나오고, 이게 100m였나 60m였나 이게 그 이상이 돼버리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차의 속도도 뜨고요. 앞차 이렇게 헤드가 뜨면서, 기아를 드라이브에 놓고 뒷보로 바뀌었으면 여기서 운행 중이다 하면
이 버튼은 리셋 버튼이고 모드 버튼이고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옛날에 쓰던 모드랑 지금 이제 운행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는데, 모드를 눌렀을 때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제한 모드. 그러니까 내가 리밋을 걸어 놓은 거지. 최대 속도 몇 킬로까지 세팅을 해 놓고 이 버튼으로 올리고 내리고 해서 세팅을 해서 그냥 ACC는 아니야. 그 속도로만 가는 거지, 말 그대로. 그리고 운행 중에 이렇게 차선과 모양이 나와야지만 ACC가 먹혀.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거나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될 건데, 운행 중에 좌우로 지금은 중립 상태에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누르면 안 되고 중립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RPM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특장에서도 이런 RPM으로 올려서 힘을 받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게 뭐 있을까, 뭐 펌프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렇지, 그런 차들은 이제 이런 특장 기능이 또 있어야 돼. 중립된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그냥 이렇게 돼버려. 어쨌든 ACC는 승용차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앞차 간격 조절하는 거는 위 아래 버튼이 있는 거고, 위 아래 이럴 땐 차 간격을 조절한다. 그리고 속도 조절은 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 뭐 오프 버튼 꺼지고, 그래, 아니면 브레이크나 악셀레터에 신호를 주면 또 꺼지고, 그리고 다시 하려면 리셋, 이 버튼을 그냥 누르면 돼. 이런 식이 되면 ACC는 쉽게 적응이 될 거야. 말 그대로 ACC이기 때문에 가다 섰다 속도를 줄이고 올리고, 그리고 조향은 안 돼, 승용차처럼. 조향은 네가 해줘야 되고, 그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속 주행 시에는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겠지. 그냥 이거는 감을 익혀야 될 거야 아마. 그냥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눌러보고 하면 되고. 아까 빠졌던 리타더 부분,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리타더는 지금 우리가 6단이니까 이 기어봉을 아래쪽으로 내, 그러니까 무릎 방향으로 한번 살짝 내리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모양의 1, 한 번 더 살짝 내리면 2, 3, 4, 5, 6까지 나오고, 레바를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렸을 때 오프가 돼. 그리고 한 번에 까딱 정도 내리면 바로 그냥 6단 되니까, 리타더는 내가 이제 속도에 반응해서 감으로 이제 작동하면 될 거야. 그리고 빼먹은 교육이 있나? 핸들 조향 방법은 여기 있고, 열림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90도까지 이렇게 꺾입니다, 핸들이. 5초 뒤에 자동으로 잠겨요. 굳이 잠긴 버튼 안 눌러도 돼. 5초 뒤면 자동으로 잠기니까 그냥 냅두시고. 뭐 이렇게 해서 틸팅 버튼은 여기 있네. DPF. DPF 오프 버튼이 있는데, DPF 오프 버튼은 왜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정유사나 뭐 유럽에서는 주유소 들어갈 때도 끄라고 해. 왜냐면 DPF가 작동을 하면 가열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DPF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불이 꺼져 있고, 누르면 DPF 재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캡을 들 때 누르는 버튼. 캡을 들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고 밖에 나가서 보조석에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은 다 끝났고, 궁금한 거 이제 차는 잘 나왔습니다. 끝내겠습니다.